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일과 동력 22페이지고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질량에 대해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제 F라는 힘을 가했을 때 이 물체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거리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동했을 때 이 이동하는 거리만큼 힘을 가해서 어, 이 힘이 이 물체에다가 한 일이 이제 우리가 W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와트. 그다음에 그게 이제 단위는 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는 FS다. 이 힘과 거리의 관계를 이제 표시를 하면 되겠죠. 뭐 또 다른 걸로는 우리가 일의 정의는 결국은 요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까지 이동하게 하는 힘을 다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죠? 힘을 다 합치면 그죠? 이 거리만큼 S로 해서 적분을 하면 그게 바로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적분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과 동력으로 가보면 예, 설명을 했고요. 자, 동력은 뭐 말 그대로 뭐 운동을 하기 위한 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우리가 단위 시간으로 정해서 하고요.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 시간 어느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만큼 어떤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게 한 일의 양을 우리 이제 동력이다, 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T 그죠? T 뭐 단위는 이제 S 초고요. 어느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이 양이 이제 와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전에 와트에 대한 정의를 했었고요. 그 와트가 이제 우리가 일한 양이었으니까 그 일의 양을 어느 시간만큼 수행을 했다. 그 시간만큼 했을 때에 전체 일한 거를 우리는 이제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동력은 그래서 H로 표현하고요. 단위는 이제 와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에도 정의가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우리는 동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시간 t 동안에 한 일의 양이 와트이면 동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운동에는 직선 운동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회전 운동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선 운동은 말 그대로 직진해서 움직이는 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은 당연히 원이나 이런 타원이든 뭐든 원이든 이제 원의 형태로 해서 회전을 하는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회전하는 운동이 이제 될 겁니다. 제 PPT에는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정리를 해놨지만 책에 이제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 운동 같은 경우는 결국은 속도가 있고요, 당연히 그죠? 한쪽으로 가려면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속도가 있고요. 속도는 메타 퍼 세컨드가 될 거고요, 그죠? 어느 시간당 이제 물체가 이동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속도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속도로 어느 속도에 의해서 운동하는 물체에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우리는 동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다가 힘을 우리가 줬어요. 이렇게 이제 힘을 줬습니다. 뉴턴 힘을 주면 그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물체가 힘을 같은 방향으로 줬을 때 때 이제 이 물체가 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겠죠. 그죠? 계속. 그거를 이제 우리는 동력으로 표현하면 이 두 개가 합친 거하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회전 운동은 그러면 이제 각속도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원이 있으면 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회전을.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각속도가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속도는 뭐 S분의 1이고요.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의 그 각속도를 가지고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방향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이제 회전하는 방향으로 힘을 줘요. 여기 이제 토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T에 이제 토크가 작용할 때 이때 이제 동력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그죠? 얘도 회전으로 동력이 발생할 거예요. 이때에 이제 우리 동력은 T 토크 곱하기 그다음에 각속도로 표현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그 2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회전체가 있어요. T, 그죠? 그 다음에 각속도 W. 그래서 그 동력은 바로 두 개가 곱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특정한 거리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죠? 그 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반지름, 원으로 보면 이제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중심축이 있고요. 거기서 회전하고 있는 데다가 힘을 F를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회전체의 동력을 받아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더라. 회전 운동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23페이지에 약간 설명을 좀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H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동력은 이제 T 와트가 될 거고요. 와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T FS더라. 그래서 F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S가 되더라. 그렇죠? 요 TS는 결국은 이제 속도가 되죠. 그죠? 속도가. 그래서 F 어느 힘에 대한 속도 V를 곱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직선 운동에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직선 운동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하게 표현이 되고요. 이제 각 회전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트가 있는 거죠. 힘의 모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힘의 모멘트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토크라는 표를 해서 이제 T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의 모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쪽 위치에서 한쪽 위치로 이동할 때 한 일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세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1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부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간 거리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따지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적분으로 표현하면 다 힘을 합치는 거죠. 그죠?
합치면 그게 이제 동력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세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쪽에서 이쪽까지 거리까지 뺀 거를 우리는 이제 세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 와트는 이게 T가 있고요. 그죠? 토크 힘의 모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델타 세타만큼, 그죠? 어느 특정한 구간만큼의 움직였던 거 움직이는 힘의 변화, 토크의 변화를 우리는 이제 와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회전체일 경우에 이제 동력을 표현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우리는 이제 T하고 각속도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 놓은 거니까 거기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24페이지에 2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각속도하고 동력 원주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좀 이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각속도하고 그 다음에 동력, 그 다음에 원주 속도. 결국은 각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레디안으로 표현을 해서 그리고 이제 S가 이제 속도가 나오겠죠. 원으로 이제 회전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전 속도는 우리가 이제 그 N으로 표현을 해요. N, 그죠? 그래서 N은 이제 RPM의 기준을 우리는 이제 따지게 되죠. 그래서 RP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전 속도 N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이제 각속도를 우리는 이제 W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2파이 N 그 다음에 이제 60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제 나와 있는지는 그 밑에 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전체의 이제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토크 T에 의해서 토크 T를 받아서 이제 회전 속도 이제 M만큼 우리가 회전하는 회전체의 동력을 우리 이제 H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토크하고 각속도는 다시 표현하면 이 각속도가 이거라겠으니까 이걸 대입을 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전체에서의 동력을 표현할 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체에서의 동력 H를 표현하면 어느 토크를 받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 회전 물체에 대한 운동력을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체의 원주의 이제 속도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속도는 이제 지름이 있고요, 당연히. 지름은 우리가 이제 원주를 기점으로 해서 원이니까 이렇게 이제 원이 있어요. 그러면 원에 지름이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있죠. 여기서부터 반절의 지름. 이 지름을 우리 이제 D라고 본 거예요. D. 이게 이제 지름이고요. 이 지름인 원 위에서 이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회전 운동. 그 회전 운동은 이제 N이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전 운동, 회전 속도, 그러니까 회전 속도 N으로 해서 이제 회전하는 물체의 원주 속도로 이제 V가 속도가 이제 있을 거고요. 그 V 속도로 이제 우리가 원주의 속도로 이제 물체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표는 이렇게 2000분의 D 반지름,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각속도
해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거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각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시간 t에 대해서 세타만큼 이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주니까 2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 그 다음에 뉴턴, 그 다음에 이제 60 이렇게 시간은 이제 60초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주면 된다.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각속도가 표현이 되니까 요게 이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2파이 n 그 다음에 이제 t는 60초를 기준으로 해서 60초는 결국은 1분이 되는 거죠. 그죠? 1분 동안 이제 1분으로 해서 나눈 거를 우리 이제 각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물체의 원주를 따질 때 우리가 이제 반지름을 우리 이제 R이라고 하잖아요. 반지름은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고요. 지름을 우리 이제 D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원주 속도라고 하는 거는 V는 이제 W가 되는데 R은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고 W는 이제 각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R이라는 놈은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m를 기준으로 해서 1m는 이제 1000mm가 되죠. 1000mm가 되니까 R은 이제 지름의 2로 나눈 값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1m를 기준으로 봤을 때 1m는 결국은 이제 1000mm니까 그죠? 1000mm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주면 미리로 단위기는 미리로 나오겠죠. 1000mm로 하면 이제 2000이 되겠죠. 그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얘가 원래는 2분의 d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단위계에서는 우리가 1000분의 1 이제 된 거예요. 1000분의 1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게 곱해서 2000이 된 거죠. 그냥 이렇게. 그리고 뒤에 각속도로 해서 표현하면 이게 한 물체의 원주 속도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제 동력의 단위를 좀 정의를 해놨는데요. 동력의 단위는 어떻게 보면 기계 설계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이제 물리량 중에 하나고요. 동력은 우리가 일률 혹은 이제 파워 이제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동력의 단위는 이제 킬로와트를 많이 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킬로와트. 그래서 이제 킬로와트 혹은 이제 그 마력이라는 단위도 많이 써요. 마력이라는 기계에서는 마력을 많이 쓰죠. 마력은 이제 PS라는 단위를 갖더라. 그래서 PS하고 이제 킬로와트하고 이제 두 가지. 우리 이제 그 전기 쪽에서는 킬로와트를 많이 쓰죠. 그렇죠? 동력에서는 이제 PS를 많이 쓰기는 하겠지만 마력 같은 경우. 근데 동력에서도 킬로와트를 또 많이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단위계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킬로와트는 결국은 킬로는 이제 1000이잖아요. 1000. 그다음에 와트니까 이제 뉴턴 메타 퍼 세컨드.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환산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뉴턴 앞전에 계산했던 걸 넣고 1000을 곱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PS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75kg
로 해서 이제 SM으로 나누면 그 다음에 735W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다시 계산한 거는 거기 여러분들 25페이지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1kg 그램 F는 9.8 0665 뉴턴이라고 했으니까요. 요거를 이제 집어 넣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식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75 그죠? 곱하기 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세컨드 그 다음에 뉴턴 메타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따라락 계산하면 이 정도 와트가 나오더라.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동력 환산에 대해서는 거기 우리 그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요거는 환산표는 정의가 지금 거기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어디 갔지? 네, 이렇게 동력의 이제 환산다. 그 단위 환산을 표시를 했는데 힘과 속도와 동력과의 관계에 따른 동력식 계산을 정리를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이 힘과 그 다음에 이제 속도하고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하고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토크하고 회전 속도하고 이제 동력을 표현했던 단위를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프리 과정도 거기 설명도 있긴 해요. 그 설명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거는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뭐 기계를 하는 건 아니어서. 그리고 거기에 27페이지 보면 회전체 동력에 대한 참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각종 기계라고 하는 건 뭐 축도 있고 키도 있고 마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기계 요소는 회전에 의한 동력을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대체적으로 직선 운동보다는 회전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모터도 그렇고. 이때 이제 동력을 구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어진 단위에 따라서 앞전에 표와 같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동력 계산식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공식들을 100%다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회전체 동력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앞전에 설명을 다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뭐 되는 거고요. 복잡하게 나오는 이런 이제 숫자나 공식들은 단위 결과표를 보고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단위를 알고 단위 환산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알고 가면 되지, 전체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인데요. 효율은 거기 2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효율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 혹은 또는 이제 동력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입력량을 주잖아요. 그러면 출력량이 뭔가 힘을 만들어내게 될 텐데, 내가 그 입력량을 줬던 거에 대해서 출력량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비율을 보는 게 이제 효율이에요.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입력은 적게 줬는데 출력은 아주 잘 나왔어요. 이게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효율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입력은 많이 줬는데 출력이 너무 적게 나와. 이런 것들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는 입력량하고 출력량의 비이다. 그게 바로 효율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좀 표현했는데 뭐 수치라기보다는 정의적인 그 숫자로 표현을 했는데 입력의 동력을 H라고 했고요. 그래서Hin 첨자를 인으로 했고 출력의 이제 동력을 Hout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더니 분수로 표현했고 그 분수의 백분율로 표현하면 그게 효율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동력뿐만 아니고 동력도 동력이지만 어떤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얼마나 줬는데 출력의 일이 얼마나 나오더라. 그래서 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환산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입력량과 출력량에 대한 비로 표현이 가능한 게 효율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위 환산에 대한 정의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차원이 있는 물리량의 계산에서 나타나는 모든 단위의 모든 그 단위를 어떠한 단위계 SI 단위계가 되겠죠. SI 단위계로 통일시켜 주면 복잡한 단위 연산을 하지 않고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값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참고로 좀 결국은 단위 환산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으로 또 쉬었다가